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 옆에는요. 네.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대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그 네. 이동호 원장님께서 네네. 대구에 내려가 계셔가지고요. 네네. 오늘은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합쳐서 평균 연령이 확 다운돼서 감사합니다.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저희가 걸어놓은 게 이제 이재명 네. 대선 출마를 한 이재명 씨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미군이 네. 들어온 걸 점령군으로 들어왔었다. 이제 네네. 이런 발언을 해서 온 언론사나 전문가들이 역사 의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네.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정확한 역사적 팩트, 네. 그 디테일한 역사적 팩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네네. 점령군 저게 영어로 네네. 1945년 9월 7일 네네. 그때 이제 메가더 그 포고령이 있습니다. 그때 네네. 그 포고령에 보면은 영어로 이제 occupying force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 번역하면은 이제 뭐 점령군이죠. 이제 그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그 미군의 어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격이 크게 그 세 단계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때는 어쨌든 일본군 무장해제하러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철수를 했잖아요. 예, 미군이 다 49년 철수를 9월 했습니다. 6월 30일이죠. 네네. 그때 이제 일본군 그 무장해제 들어왔던 그 미군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계기로 네네. 다 철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그 북한의 그 침략에 네네. 대해 가지고 유엔 결의하에서 유엔군으로서 이제 다시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3년 7월 27일 전쟁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나서는 이승만 정부의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이 요구, 네네. 그 다음에 탁월한 어떤 지략으로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그리고 한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주둔을 했죠. 그러니까 미군의 성격은 이렇게 이제 다른데, 네네. 미군이 한국에 그 남긴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개방된 시장 경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법치주의를 비롯해서 제반 문명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지켜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군의 어떤 성격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지긴 한데 본질 말입니다. 본질. 본질은 사실은 해방군입니다. 본질은. 해방군.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 맞는 표현인데. 아니 그 조선의 섭속과 네네. 그다음에 그 일제로부터요 우리 그다음에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군은 해방군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초기에는 말입니다. occupying force라 그래 가지고 그거 번역하면은 그냥 뭐 점령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다음에 점령군, 유엔군 그다음에 우리 군사 동맹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요청에 있는 주둔군. 그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점령군, 유엔군, 주둔군 요렇게 이제 된 건데 그런데 그 사실은 이 45년 그때 이제 그 일제 패망 직후에 인천으로 9월 9일 날인가 들어왔을 겁니까? 9월 8일인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게 occupying force, 즉 점령군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 본질이고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네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 뭐 정세균, 이낙연 같은 어떤 민주당 후보들조차도 비판을 하니까 네. 이자 그 이재명과 그 어떤 그 주변 떨거지들은 네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도 그런데 무슨 이걸 갖다가 학술 어떤 논쟁처럼 끌고 가요. 무슨 그 문헌고정학처럼. 네네. 아니 뭐 포구령 봐라. 아큐파잉 폴스라고 돼 있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뭐 점령군이라고 한 게 뭐 뭔 대수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이재명이 네네. 그 무슨 뭐 학술 대회 나가가지고 학술 논문 발표하면서 그래서 뭐 이게 뭐 포고령에 보니까 뭐 아큐파잉 폴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점령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발언 전문을 한번 보시죠. 그렇죠. 네네네. 좀 띄워 보시죠. 네네.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한민국 친일 세력 미 점령군 합작 깨끗하게 출발 못해 예. 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기사로 요약한 거고 그 밑에 네네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 요게 이제 점령군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예예. 그 핵심은요 점령군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그것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왜 예. 본질을 잘못 짚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변화하는 사물에 아주 일순간에 한 측면만 포착했기 때문에 그 문제긴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인데 이게 네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나라 깨끗하면 다 좋죠, 그죠? 그다음에 뭐 나라 다시 세운다, 제2건국이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우리도 이제 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게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 비슷한 발언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숱하게 해왔어요. 저도 이제 이재명하고 페이스북이 어떤 이 패친인지 뭐 네네네. 팔로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보잖아요. 네. 10여 년 전부터 내가 잘 쭉 봤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2017년에 1월 달에도 그때 이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문재인하고 안희정하고 이재명 그 등이 이제 네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죠. 그때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때 갔습니다. 가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묘소에는 참배를 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참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냐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구태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였다.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이 이 나라 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때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이제 2017년 발언이에요. 네네. 근데 원래 이제 그 7월 1일 출마 선언 하자마자 했던 발언이 뭐냐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미청산된 친일 매국 요소가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자주 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는 뭐냐면은요.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와 국힘당은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참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네네. 이승만처럼 정말 철저하게 반일한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역사 그 교육 받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가 돼 있는지 아무튼 친일파라 뭐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또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애들은 선생님이 한 말이니까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네. 실제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세울 때 거기에 친일파 행적을 보였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도장님?
일단은요. 네네. 김일성은 그 중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소련군 네네네. 소련군이었지 않습니까? 장교였지 이게. 않습니까? 네네. 이승만은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무국적자였습니다. 일본 국적도 가지지 않았거든요. 참. 그다음에 그 내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각들도 저쪽 북한의 어떤 그 이 내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는 옛날 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그 당시 대한민국 네네네. 그 초기 내각은 예예. 다 보면은 항일 운동을 갖다가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독립운동했던 진짜. 아니 이제 근데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네네. 이쪽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네. 1946년 2월에 이미 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얘들은 북조선 임시 그 네네네. 인민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정부 역할을 다 했고요. 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아주 그 소련과 중국군의 지원하에서 그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소련군이라든지 그 김일성 정권에 그 항거하는 사람들을 갖다 무자비하게 이제 탄압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1945년 11월 달에 일어난 신의주 학생의가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근데 이제 미군정에서는요, 공산당도 사실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요, 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미군정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체제와 예예.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2차 대전을 했다고 뭐 말해도 이제 그 과언이 아닐 텐데. 예예. 아니 그래서 이쪽에는 공산당도 다 합법화 돼 있었습니다. 불법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저쪽은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네. 참.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그 원래 이쪽은 그 합법적인 어떤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혁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력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은 북한은 애초부터 남한에 이른바 남조선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합법적, 불법적 수단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장악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군이라든지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군과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하여튼 일본 학병으로 갔든지 네네.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갔든지 만주 군관학교 갔든지 만주에 뭐 어디가 뭐 저기 부사관학교를 갔든지 네. 아니 뭐 그랬던 사람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경력자들도 당연히 어떤 일제 밑에서 뭔가 경찰을 갖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구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아니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북한은 원래는 저기 그 이 소련군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수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친일 세력들을 그러니까 군경에 이게 주로 남아 있는 친일 세력들을 깨끗하게 척결을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친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자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네네. 왜 그 당시에 일본 앞에 이 앞잡이들을 청산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발언, 네. 그 문헌을 살펴보니까 아니 기술자들은 다 지금 일본한테 아부했던 그 사람들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투쟁하던 사람들은 아무런 기술력이 없다. 그러면 추운 겨울날 이 기술자들 일본에 아부했다고 한 이 기술자들까지 다 내쳐버린다면 추운 겨울에 땔감 이 기술력 가지고 따뜻하게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사람들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반성하고 회개를 시킬지언정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봤었거든요. 아니, 너무나 지극히 네네.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게요. 네네. 그 당시에 어떤 이 서구 열강이나 일본은
이 근대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대 문명이 뭐냐면은 교육을 갖고 왔고 의료를 갖고 왔고 맞습니다. 네. 보건 위생을 갖고 왔고요. 남녀 평등 갖고 왔고 반상 차별 철폐 이런 어떤 근대 문명을 갖고 왔거든요. 아니 그다음에 뭐냐면 경부선을 갖다가 누가 나왔습니까? 도로, 맞습니다. 철도, 맞습니다. 항만 제반 문명을 갖고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니 당연히 어떤 문명을 익히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됐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 친일이든 뭐 소극적 친일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문명을 습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명을 갖다가 취하는 거는요, 이제 그 문명의 그 며칠 충결날이 비우는 그거죠. 그 네네. 문명은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지극히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그때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선거할 때도요, 네네. 자유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그 국민들의 그 당시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항일 운동을 그러니까 친일을 갖다가 세게 했던 사람들은 전부 출마조차도 못했습니다. 해도 다 맞습니다.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 그때부터 대부분 뭐냐면은 뭐 어디 가서 항일 운동이나 아니면 항일 운동 하다 만주에서 하건 뭐 미국에서 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하다가 뭐 감옥을 갔다가 가건 간에 뭐 이런 어떤 경력이 기본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다음 선거를 통해 가지고 네네. 다 필터링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참. 아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출발 당시에 내각도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특히 그 핵심이 국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는 이 친일을 갖다가 그 당시 국민들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친일했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선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네. 이게 이제 그 감히 북한이 우리한테 친일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완전히 그거는 역사에 대한 무지고 철저한 어떤 사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존재들이 이재명은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재명이 정말 이거를 알면서도 이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네네.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네네. 제가 1982년에 입학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우리 필독스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인데 네네. 그 당시의 생각은 어쨌든 건국과 산업화의 네네. 어떤 그늘은 있게 마련이에요. 빛과 그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죠? 아니 당연히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 빛을 예찬하기보다는 그늘을 갖다가 직시하고 그늘을 갖다가 치유하는 게 당연히 어떤 청년과 학생들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국과 산업화의 어떤 그 그늘 있잖아요. 네네. 우리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늘에 주목을 하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역시도 야, 이 대한민국이 참 이게 친일 청산 제대로 안 됐구나부터 시작해서 산업화의 어떤 그 그늘이 네네. 참 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운동권이 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도 원래 빛과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주로 이제 그 그늘보다는 빛을 갖다가 주로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저기 예찬했던 그 책이 이영희 씨의 이 파르긴과의 대화나 전환시대 논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 북한에 대해 가지고도 네네. 그 이 본질을 갖다가 잘 보지를 못하고 빛만 과도하게 본 그런 운동을 했다니까요. 북한 네네.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걸 1980년대 중후반에 했습니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 1980년대. 그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게 어, 말입니다. 네네. 북한을 네네. 바로 알기 바로 안다기보다는 잘 거꾸로 알았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바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니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그래 가지고 아주 편향된 어떤 역사 현실 인식을 가졌거든요. 지극히 편향된 북한 간, 중국 간, 소련 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80년대 때 후반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도 받고 소련 동구 몰락을 받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어떤 벌거벗은 어떤 실상을 갖다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운동권의 어떤 그 리더 그룹들 있잖아요. 운동권을 치열하게 학습하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어떤 그야말로 그냥 그 생각의 어떤 대전환이 사실 일어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게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80년대 내내 네네. 그 중앙대 도서관에 어디 처박혀 가지고 고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그 전에 고시 됐지만 원래 이 사람의 어떤 정치 의식이나 사회 의식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이 치열한 운동권이 되지를 이 문재인은 치열한 운동권도 아니었고요. 네네. 그 이재명은 운동권 근처에도 안 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말입니다. 제가 감옥을 2번 가고 무기징역도 한 번 당하고 위장 취업도 하고 이제 했는데 뭐 원희룡 지사도 아마 네네. 저하고 이제 그 꼭 같은 학번으로서 비슷한 어떤 코스를 거쳤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뭔가 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90년을 전후해 가지고 전부 이제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대전환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가서 한번 전환했다가 네네. 그 다음에 90년 전후해 가지고 또 한번 완전히 대전환을 갖다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와 현실을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은 원래 아마 뒤에 있다가 박수부대 역할 마음속으로 박수나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고 학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80년대 초중반에 뿌려놓았던 어떤 시대착오적인 역사 현실 인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지금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게 있고 또 하나가요. 네네. 모르는 사람이 상당 다수 네네, 많을 겁니다. 네네. 다수면은요 그 사람들한테 영합을 하는 게 장사가 되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사람은요 그냥 희한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당면한 어떤 과제 말입니다. 네네. 뭐 예컨대 청년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뭐 경제 문제,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그냥 북핵 문제. 지금 이제 당면한 치명적인 어떤 과제 해결 능력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 과거 조상 중심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상이 더러우면은 네네. 너도 더러운 놈이다. 이런 아주 조선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상이 친일이면은 지금도 너 조상이 쌍놈이면 지금 너도 네네네. 쌍놈, 그죠? 네네, 맞습니다. 조상이 양반이면 나 양반. 신문제도처럼 이게. 이상하게 이런 어떤 사고 방식들이 굉장히 네. 뿌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일 독재 매국 세력. 네네. 의 어떤 후손이니 또는 그것의 정치적 계승자니까 너는 나쁜 놈, 너는 청산 척결해야 될 대상. 참. 지금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친일 독재 매국하고 지금 현재 이거하고 사실 상관도 없고 네. 또 과거 그 친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는 그러니까 너는 너희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야. 친일 독재 매국 세력의 계승자니까. 네네. 너희 당은 청산 척결돼야 마땅해. 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요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점령군이라는 뭐 발언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그 정도는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개소리입니다. 그것도 개소리긴 개소리인데, 네네. 그건 뭐 그냥 특정한 시기에 어쨌든 아큐파잉 폴스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쓰면서 그 했던 펼쳤던 사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은 조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일종의 연자제 같은 겁니다. 네네네. 조상이 제가 있으니까 너희 보수는 친일 독재 매국 세력의 어떤 그 후예야. 그러니까 니들의 죄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그 집권하면 안 돼. 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일종의 그 연자제 일부만 아니라요. 일종의 이게 선악 정사 어떤 프레이밍이거든요. 지들은 정이고 이쪽은 사다. 네네네. 민주당은 정이고 보수 정치 세력은 사다 이겁니다. 이런 어떤 사고 방식 갖고 있거든요. 참. 그러면은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이 아니고요. 네네. 이건 전쟁이 됩니다. 청산척결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러니까 정치 시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후퇴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현실과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갖다가 싸매야 되는데 거꾸로 말입니다. 네. 이 과거로 눈을 돌리게 해요. 아니 그나마도 과거를 갖다가 말입니다. 애니 친일 잔재보다도요 훨씬 심각한 게 조선 잔재입니다. 그다음에 친일 잔재보다 훨씬 또 그보다 못지않게 심각한 거는 좌익 잔재입니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있잖아. 네네네. 계급투쟁론이라든지 노동과 자본의 어떤 맞습니다. 대립투쟁으로 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이 이 자본의 어떤 자본은 무슨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라고 하는 완전히 편향된 사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서, 그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립투쟁관 등등등, 이게 일종의 어떤 좌익 마르크스주의 잔재거든요. 진짜 심각한 거는 조선 잔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좌익 마르크스주의 잔재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덮어버리고 거의 사라진 친일 잔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침소봉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어떤 정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도 파괴하고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어떤 그 소모적인 어떤 경쟁과 갈등으로 이제 몰아넣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대선 출마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런 발언들, 아주 부적절한 역사의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대선 출마 선언문도 네, 혹시 보셨나요, 소장님? 네네네. 네, 그거 관련돼서도 요 선언문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이거는요, 드립니다. 네네. 그 선언문 갖고도 이제 참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네네. PPT 하나만 좀 띄워주실랍니까? 네, PPT 한번. 요 얘기인데, 네네네.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 뭐 등등등 있어요, 얘기가. 네네. 그 역사의 얘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가의 존재 이유가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대동세상 참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억강부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억강부약은 네네.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이렇게 높여주고. 높여준다. 이제 그것도 참 좋은 말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 그죠? 네네네.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억강부약의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아니 원래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네네.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바보나 멍충이로 보면은 정의로운 배트맨 같은 존재가 이제 억강부약의 주체가 되겠죠, 그죠? 네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억가양 부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크게 보면 첫째
뭐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 네. 그죠? 그다음에 억가양 부약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갖다가 예컨대 정의로운 어떤 배트맨이라든지 국가 권력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또는 어떤 개인한테도 뭐 개인이나 어떤 개인이 움직이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자발적 결사 내지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재명은 강자와 약자를 이걸 갖다가 구분을 못합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네네네. 예컨대 한국 보수 있잖아요. 보수 국민의힘당으로 이제 대표되는 보수. 네네. 아마 뭐 국민혁명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쪽을 뭐냐면 친일, 독재, 매국 세력으로 이렇게 딱 규정합니다. 참. 그럼 이쪽은 뭐냐면은 이 국가가 두들겨 패야 될 존재거든요. 아니 완전히 어떤 시대착오 사실하고도 다르고 완전 시대착오적인 어떤 생각으로 강자와 약자를 갖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네네. 이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마 노동은 약자고 자본은 강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네. 근데 노동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현대기아 자동차 또는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그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어떤 노동자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취직도 원서들 400장, 500장을 들고서 취직하러 다니는 사람. 참. 그다음에 영세 그 자영업자들 네네.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사고 방식이 보수는 강자, 진보는 약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지는 이제 진보라 그랬으니까 지한테는 장사가 되니까. 그다음에 자본은 강자, 노동은 약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본도 자본 노름이고 노동도 노동 노름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천차만별인데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해요. 야 참. 그다음에 억강부약의 주체를 갖다 이 사람은 국가 권력으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예컨대 네네. 그때 이제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많다. 이게 이제 2014년, 15년, 16년에 단골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거를 근로감독관을 10배 늘려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랬거든요. 원래 임금이라는 거는요. 노동의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가 적으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예. 취직을 갖다가 일할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요. 그냥 최저임금이 1,000원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10,000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매사가 전부 세상에 아주 그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거는 예컨대 그게 뭐냐면 노동 시간이 짧거나 이래가지고 못 받는 건데 그게. 네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제 나쁜 놈들이 착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쁜 놈을 갖다가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근로감독관이 응징하고 그다음에 뭐 검사가 응징하고 경찰이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숱하게 매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목을 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국가가 해결사가 돼요. 네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조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요. 항상 국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또 국가의 권력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도 아니고 문명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선 같은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참 억강부약,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다. 억강부약 정치다. 여기도 약자의 삶을 보듬는 것은 원래 국가의 의무가 맞아요. 근데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킨다? 원래는요 강자와의 욕망과 강자의 욕망이 충돌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예. 시장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자의 욕망과 강자의 욕망을 충돌을 갖다가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킨다. 아마 절제시키는 것도 아마 무슨 이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서 절제시키려 그럴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참. 그러면은 뭐였건데 뭐 임금이라든지 이윤을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내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뺐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고 방식 자체가 이게 역사 현실 인식만 편향된 게 아니고요. 네네.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불평등 양극화 같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이 인식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마 선언문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표현들 이런 것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네.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기 일단 현실 문제를요 네네. 해결을 못 합니다. 현실 문제 그죠? 자체를 네네네. 현실에 다가오는 인식 문제들. 자체가 네네. 아니 지금 불평등 양극화 문제 심각하죠, 그죠? 주는 네네네. 일자리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맞습니다. 문제들을 갖다가 뭐 강자의 욕망 절제시키고 뭐 억가양 부여하고 근로감독관을 10배 푼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되냐 이겁니다. 저임금 근로자 문제 해결되냐 이거지. 예예. 참. 자 그다음에요. 네네. 완전히 소모적인 어떤 대립과 갈등 이거 저 뭐냐면은 결국 과거사 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이쪽은 너 친일했지, 친일 안 했어. 너 그러면 너 옛날 너 좌익했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정치에서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완전히 완전히 그냥 어디 이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저게. 서로 이제 적대와 정오의 어떤 정치 많이 이제 횡행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재명이 사실은요. 네네. 이재명의 역사 현실 인식하고 문재인의 역사 현실 인식이 거의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네네. 이재명만 갑자기 톡 튀어나온 갑톡튀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의 어떤 역사 현실 인식은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이 사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2017년 1월달에 네네.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이거 21세기 북스라고 네네네, 하는 데서 문영렬하고 문재인의 대담집이에요. 그때 이제 문영렬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아까 대한민국이 묻는다. 거기 67에서 68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때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물어보니까 상식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 제대로 포상하고 그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죠.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지금 방금 요 얘기가요. 이재명의 얘기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이 그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가혹한 정치 보복을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네네. 아까 이제 역사 현실을 그렇게 보면요, 친일 매국 독재의 어떤 후예로서 보수를 보게 되면요, 적폐가 됩니다, 그죠? 청산 척결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 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 원전 문제도 원전 마피아 놈들이 헤쳐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어떤
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탈원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어떤 나쁘고 탐욕스러운 이 자본가 기업가들이 지들 뱃속에 있는 그 기름기가 거득한데 그거다가 더 채우려고 임금 적게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확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사법 문제도 검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상대를 아주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폭력적인 어떤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은 일종의 문재인 2입니다. 근데 문재인보다도 더 악독하죠. 문재인보다 더 부지런하고 문재인보다도 더 거짓말을 잘하고 네네. 문재인보다 더 말뒤집기를 잘하고 문재인보다 훨씬 폭력적일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에 그 이제 네. 거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예, 지나가가지고 이번 사실 이게 뭐 가정이지만 어떻게 네네. 될지 아무도 사실 모르지만 지금 네네. 이번 대선 네네. 이재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예. 이 보수 자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질 수 없는 싸움을 지는 희한한 어떤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 총선 때도 그게 그렇게까지 질판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이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새끼들을 갖다 저 경쟁자들을 다 쳐내버리고 예컨대 공천을 안 준다든지 하면서 죽여버리고 네네. 내 새끼들 하고 만만한 애들을 갖다가 대거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네네. 당을 완벽히 장악해서 그다음에 내가 대선 후보 되겠다 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황교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김종인이나 공병호도요. 네. 이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해라고 하니까 야 이번 기회에 내 욕심 좀 챙겨보자. 아니 지금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는요 공심이 좀 취약합니다. 적어도 공심이 취약한 사람들이 계속 지도자 아주 어떤 결정권을 쥐었거든요. 황교안, 그다음에 김영호, 네네. 공병호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네.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졌어요. 자 지금도 제가 볼 때 이거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네네. 자 또 이제 이상한 생각이 작동하는 겁니다. 야 이번 보니까 이게 뭐 국힘당의 후보만 되면은 그냥 먹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 국힘당에 넣어가지고요. 네네. 국힘당에 그 당권파 기득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예. 게임 규칙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엉뚱한 놈이 이제 후보 되려 그러겠죠. 이야 참. 뭐 그러면 또 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요. 네네. 미래는요. 이게 정치의 미래는 이거는 예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국힘당 이게 이번에 확실히 이길라 그러면은 근데 저쪽도요 지금 국민 경선을 합니다. 저쪽 네, 당원이 맞습니다. 책임 당원이 그러니까 1,000원 내는 1,000원씩 6개월 내면 책임 당원이라고 불러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1,000원씩 3개월 내면 권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권리당원은 한 30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 80만 돼요. 네네. 그래도 지금 저 사람들은 국민경선인단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100만, 200만을 모아가지고 선출하려고 그래요. 네네. 지금 우리는 쟤들이요 100만, 200만 모으면 우리는 500만, 1000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혁명당의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 아마 100만 명, 200만 명이 다 국민경선인단에 다 들어가야 되고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쟤들도 그런데요. 지금 이쪽은 뭐냐면 기껏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예. 이걸로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론조사 5 그다음에 무슨 뭐 당원 5 네네.
이를테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해 드디어 어떤 사적인 탐욕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당권파들의 어떤 사적인 탐욕이 지금 현재 또 서물서물 기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황교안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저는 뭐냐면 이걸 깨부숴야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500만, 쟤들은 100만, 200만이 참여하는 어떤 국민 경선이 한다면 우리는 500만, 100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을 해서 거기서 우리 후보를 갖다가 뽑는다. 물론 여론조사하고 뭐 국민 경선하고 뭐 이게 3대 7이든 5대 5 섞을 수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5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 말입니다. 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고 후보 선출에 참여를 갖다가 하면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로 질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야, 방금 여러분 김대호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꾸 헛발질을 해서 아주 특이하게도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인데 자꾸 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재현이 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국민혁명당을 통해 여러분 1000만 명을 조직해서 진짜 자유우파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이재명같이 지금 역사식도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또 지도자가 돼서 문재인과 같은 이 시간을 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1000만 당원 시간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또 게스트분 모시고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